2019년 한 해도 금세, 정말 금세 저물었습니다. 벌써 2020년이 됐고 저의 나이도 한 살 더 먹어서 이제는 생일이 돌아오면은 기분도 좀 꿀꿀하고 즐기고 싶지 않고 그냥 잊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40대가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는 게 참 씁쓸하고 안타깝고 무상하고 그렇습니다. 가는 세월은 붙잡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즐겁고 알차게 후회 없이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좀 2019년을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제 유튜브 첫 영상을 뒤에 띄워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2019년 한 4월경일 거예요. 루믹스 S1을 구매를 하고 첫 이제 영상을 찍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루믹스 S1의 총평 시간입니다. 거창하게 총평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전문적인 데이터 기준으로서의 평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루믹스 S1을 운영하면서 아쉬웠던 점, 그리고 또 좋았던 점, 바꾸게 된 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또 바라는 점, 개선됐으면 하는 점도 여러분과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실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시고요.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격하게 공감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참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보다 2배, 3배 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루믹스 S1을 구매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GH5나 GH5S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들 공감하시고 가장 크게 중요하지만 바로바로 10비트의 색 관영도하고 엄청난 영상 퀄리티죠. 루믹스 S1은 GH5, GH5S의 상위 버전이에요. 거기다가 사진까지도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GH5와 GH5S의 10비트의 색 관영도 뿐만 아니라 브이로그 촬영, 4K 60p 인터널 레코딩, 저는 딱 이걸 보고 설레고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예고를 하고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 중입니다. 루믹스 S1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 GH5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그 경우가 아닌 분들은 아마 정말 상위 1%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루믹스 S1을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GH5에서는 사진 정말 쓰레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GH5는 영상용으로만 촬영을 하고 별도로 사진용으로는 캐논 80D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렇게 투바디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GH5랑 80D 전부 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보내드리고 루믹스 S1과 다른 이제 서브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진과 영상에서 모두 다 저한테는 매우 만족스러운 카메라입니다. 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루믹스 S1의 최대 장점은 역시나 영상이고, 거기에 422 10비트 브이로그 L이 아닌 베리캠 로그 V로그 14 다이나믹 렌즈라는 엄청난 색 관용도의 카메라 내에서 촬영과 저장이 되는 카메라예요. 2020년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도 독보적인 카메라고요. 지금 현재는 루믹스 S1H라는 바디도 나와 있죠. 그 영상에서는 정말 최고의 괴물이고, 여러 유튜버라든지 실제적으로 사용하신 분들도 모두 다 영상 쪽에서는 정말 매우 만족하고 사용하시는 바디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루믹스 S1H로 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는 S1H 같은 경우는 사진 촬영을 위한 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루믹스 S1을 정리를 하고 S1H로 넘어가는 거는 저한테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에게는 사진과 영상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만큼 루믹스 S1은 정말 하이브리드 카메라라는 게 정말 딱 맞는 파나소닉이 내놓은 2019년도 최고의 명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요, 근데 이 장점 얘기하는 게 참 우스운 게 너무 다 똑같아요. 저도 어떻게 바꿔서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손떨방입니다. 바디 자체의 손떨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전자식 손떨방과 부스트 IS를 키면은요, 정말 서서 촬영할 때는 그냥 미동도 안 느껴질 정도로 촬영이 가능해요. 그냥 삼각대 올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정도 수준으로 정말 대단한 손떨방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무빙하면서 촬영을 하더라도 액션캠 수준 아니지만 타사 바디들 어떤 미러리스 카메라 DSLR과 견주어봐도 따라올 바디가 없습니다. 이 손떨방 부분에서는 파나소닉이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강력한 바디의 손떨방 때문에 렌즈에 OIS가 없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절대로 루믹스 S1에서 뺄 수가 없는 장점이에요.
가장 큰 장점으로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니셔를 뽑은 세 번째 장점은요, 다양한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드라는 게 뭐 P모드, A모드, M모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영상이든 사진에서든 고해상도 모드가 따로 있고, 타임랩스 촬영, 그리고 스톱모션 촬영, 뭐 기타 등등 이런 기능들이 많아요. 영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요, 여러분이 간과하시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6K 촬영 모드입니다. 여러분 4K 60p까지만 있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덜어 있을 것 같아요. 6K 포토 모드라고 있어요. 6K 해상도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초당 30프레임으로. 그런 다음에 사진을 이어붙여서 영상으로 편집을 하는 건데요, 이게 대단한 게 사진만 촬영해서 이 30프레임짜리 6K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진도 따로 저장이 되고 영상에서 음성까지도 녹음이 됩니다. 더보기란에다가 6K 모드로 촬영한 영상 샘플 푸티지를 한번 공유를 걸어 드릴게요. 영상에서 좀 확인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촬영 원본을 한번 확인하시고 편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영상과 사진에서 모두 다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만 그 외에 다양한 모드들도 다 제공을 한다. 사용자가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런 모드들을 다 활용을 해서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제 카메라,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저 카메라에 하슈 쪽에 달려있는, 지금 저를 모니터링 하면서 레코딩까지 하고 있는 아토모스 닌자 5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외장 레코더를 루믹스 S1에 연결을 해서 외부로 저장을 하면은요, 현재 4K 60p는 인터널 레코딩이 8비트까지만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 외장 레코더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422 10비트 4K 60p 촬영이 가능해요. 거기다가 외장 레코더에서 코덱을 프로레스 HQ로 저장을 하게 되면 화질도 훨씬 더 좋아지고 색 관용도도 더 높아지죠.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 루믹스 S1 구매할 때 아토모스 닌자 5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고 그때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 최애템이에요. 아마 루믹스 S1을 정리를 하는 날이 있더라도 외장 레코더 아토모스 닌자 5는 절대 정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상위 버전이 더 좋은 게 나온다면 아마 그때는 또 바꿀 의향이 있습니다. 외장 레코더의 능력뿐만 아니라 루믹스 S1은 플립이 안 되잖아요. 플립이나 이 스위블이 안 되기 때문에, 틸트만 되기 때문에 저 자신을 이렇게 촬영할 때는 반드시 모니터링 할 게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핸드폰으로 위에다 달아놓고 컨트롤 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좀 더 큰 화면, 그리고 또 선명한 화면으로 보기 위해서는 외장 모니터가 필요했는데, 외장 모니터에다가 레코더까지 되고 거기다가 422 10비트로 저장이 된다는 점, 이렇게 조합을 같이 하게 되면은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그러고 그랬어. 창피했어. 창피했어. 어이구. 쑥스럽네요. 이건 뭔 설정인지 진짜. 자,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또 있어요. 바디의 만듦새 정말 최고고요. 그리고 다양한 펑션 키. 정말 커스터마이징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셔터 정도? 그리고 다이얼? 그 정도 빼고는 거의 모든 펑션 키를 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다시 다 정의를 할 수 있고, 내가 자주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 할당이 안 돼 있는 것들은 또 끄집어내서 LCD 창에 별도로 펑션 키를 또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도 되고, 물리적인 버튼에다가 또 다시 재할당을 할 수 있고, 정말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어요. 본인에 맞게. 그렇게 저장해서 사용자 설정을 또 저장해 놓고 다이얼로 바꿔주면 한 번에 딱딱딱딱 바뀌기에 전체 설정이 다 바뀌고, 정말 무궁무진하게 본인이 촬영하는 사진 세팅으로 바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거나, 영상에서도 어떤 픽처 프로파일이나 뭐 셔터 스피드, ISO 모든 그런 설정들을 한 번에 바로바로 바꾸면서 슬로우 모션도 그렇고요. 편의성이 정말 끝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디 자체가 워낙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한 두세 번 진짜 크게 떨어뜨린 적도 있거든요. 약간의 스크래치라든지 찍힘 자국은 있지만 바디 자체에서 기능이 오동작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건 없어요. 보기에도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도 않고요. 그만큼 바디 자체가 정말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방진방적되죠. 또 발열도 거의 없고요. 배터리도 오래 가고요. 뭐 흠잡을 게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저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GH5 사용하면서 ISO 1600 이상 뭐 올려보신 적 거의 없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루믹스 S1은 6400까지 써도 영상 전혀 문제 없어요. 쓸만합니다. 봐줄만 하고요. 그만큼 풀프레임 바디로 넘어가면서 마이크로 포 서드에서 정말 아쉬웠던 모든 단점을 다 극복을 한 게 루믹스 S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열심히 제가 피를 토하면서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사용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단점, 그리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하드웨어적으로나 마케팅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뿐만 아니라 유튜브의 모든 영상을 다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스폰서십으로 영상을 촬영하였던, 일반 유저가 촬영을 하였던, 프로 유저들의 리뷰를 보시던 루믹스 S1의 가장 큰 단점은, 자, 약자로 두 글자 아시겠죠? 바로 오토포커스예요. AF. 요거는 뭐 두말해서 뭐합니까? 지금도 저를 촬영하고 있는 거는 MF입니다. MF. 지금 제가 여기서 AF로 바꿔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안 봐도 비디오지만 한번 바꿔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자, 단점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루믹스 S1이나 파나소닉 유저들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파나소닉 제품들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보고 가세요. 자, AF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움직여 볼까요? 포커스. 오우, 잘 잡죠? 유튜브에 리뷰 영상들 보시면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런 거 저도 많이 했어요. 당연히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자, 이런 거 많이 하죠. 자, 오, 괜찮은데? 오, 장족이 발전했는데? 이야, 대단한데? 저도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빨라 잘 잡아 그랬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루믹스 S1뿐만 아니라 JC5든 마이크로 포 서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이런 속도라든지 AF 검출 능력, 지금 많이 장족이 발전을 했습니다. 비단 루믹스 S1뿐만 아니라 파나소닉의 다른 바디들도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런 부분 많이 개선이 됐어요. 빠르진 않지만 어쨌든 포커스를 잡아냅니다. 하지만 AF를 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겠나요? 오우, 잡아. 오, 다시. 오, 대단해. 오. 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자, 이게 중요할까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저한테 포커스가 지금 잡혀 있죠? 가만히 있을게요. 제 뒤를 봐주세요.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를 잡고 있죠? 포커스인 내고 있는 걸. 그리고 뒷배경으로 봐주시겠어요? 뒷배경. 콜러. 포커스를 잡는 거하고 안 잡는 걸 떠나서 포커스 유지가 잘 안 돼요. 그 포커스 인된 거는 어느 정도 잡아내고 뭐 속도를 잡고 신뢰도를 가지고 촬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뒷배경이 워블링, 이렇게 떨리는 현상, 자꾸 이렇게 픽스가 안 되고 떨리는 현상, 이것 때문에 영상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지금 현재 AF가 잘 잡힌다고 이게 항상 똑같지 않다는 점,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죠?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디의 만듦새, 모든 퍼포먼스, 정말 이루 말할 데 없이 최고의 바디라는 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파나소닉의 카메라들이 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까요? 왜 저변 확대가 안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로 이 AF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시장을 선도할 만큼 엄청난 퍼포먼스와 또 화질, 색 관용도, 파나소닉의 모든 장점이 AF라는 그 하나 때문에 저변이 확대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요. 파나소닉 루믹스 S1이 출시가 될 때 그 슬로건, 타협하지 않는 스펙, 성능, 정말 다 때려 넣어줬지만 그 저변이라는 게 확대가 안 된 게 저는 AF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충분한 기술력이 있는 파나소닉임에도 불구하고 왜 AF 시스템에서는 DFT 하나만을 고집을 할까요? 영상 퍼포먼스에서 한참 떨어졌던 Z6 뭐 이런 니콘 시리즈에서도 AF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캐논하고 비슷한 수준의 AF 검출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프로 렌즈를 3종을 발매를 하고 200만원대, 300만원대 렌즈를 판매하고 뭐 그 아래는 하위 호환인 뭐 시그마에서 100만원대 렌즈를 출시를 하고 이렇게 급을 나눠서 렌즈를 출시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다 좋습니다. 그게 이제 파나소닉의 마케팅 전략이면은 조금 안타까울 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렌즈들을 프로들이 무조건 다 살까요? 100이면 100 다 살까요?
지금 저처럼 파나소닉 제품을 오래 사용하고 이렇게 고여있는 루믹스 시리즈에 고여있는 유저들은 루믹스 S1을 반기고 구매를 했지만 그 외 타사에서 뭐 C사나 S사, N사 같은 경우에서 넘어오고 싶은 유저들은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할까요? 첫 번째는 모든 스펙을 보겠죠. 스펙 부분에서 정말 빠지는 게 전혀 없고 전부 다 상위 호환인 그런 스펙인데 그 스펙만 가지고 넘어와서 사용했을 시에 어떤 부분에서 후회를 하고 넘어가게 될까요? 바로 AF입니다. 일반 유저들한테는 파나소닉 제품을 추천을 드리질 않아요. AF 때문에 어렵거든요. 만약 파나소닉이 AF를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DFD에다가 플러스로 위상차 검출 이런 거를 같이 소니처럼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한다면, 니콘이 AF에서 엄청나게 퍼포먼스를 끌어올린 것처럼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업데이트를 한다면 유저가 안 늘어날까요? 모든 파나소닉 카메라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은 전부 AF에 관련된 영상들입니다. 바디를 구매하거나 기변을 하고 가장 먼저 테스트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오, 되네. 막 그러고, 좋아하고. 그렇죠.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2번, 3번 사용하다 보면은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장점을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단점은 단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AF. 2020년도에는요, 파나소닉은 제발 부디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AF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AF만 바뀐다면요, 저는 주변에 무조건 파나소닉 제품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앞으로 출시되는 프로렌즈들 다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프로 마인드도 중요하고 영상에서는 무조건 MF다라는 건 저희들만의 얘기예요. 일반 유저에게 추천하실 수 있나요? 그냥 우리들만의 세상인 거예요. 이런 시장을 꿈꾸시는 건가요? 시네마 카메라가 아니잖아요. 2019년 출시됐을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2020년에도 유일한 루믹스 S1의 단점은 바로 AF입니다. 이거는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분명 AF에서 타사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파나소닉은 시장의 1인자가 되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주저리 열심히 떠들었는데요. 결국은 총 정리하자면은 너는 AF 빼고 최고야. AF만 고치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일반 유저들, 프로들한테 다 권해줄 수 있어. 그게 바로 루믹스 S 시리즈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2020년도에는 꼭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그냥 지금 현재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루믹스 S1은 저의 유튜브의 시작이었어요. 또 다른 제 도전이었고요. 지금도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사업을 꾸려가고 영위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제 취미생활 그리고 유튜브라는 다른 도전, 여기에서도 가장 큰 제 친구입니다. 이때 열정적인 어떤 모습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길 바라면서 2020년도에 또 추가적으로 공개될 새로운 콘텐츠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 또 티저 영상 만들게 되면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성취감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리뷰공장장 퍼니셔였습니다.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고요. 잊지 말고 또 봐요. 여러분 안녕. 자, 루믹스 GH5나 GH5S를 사용하시는, 지금도 사용하시거나 루믹스 S1을 사용하시는 GH5나 여러분 GH5나 GH5S를 사용하시는